자, 다음은 중복조합 보도록 하십시다. 똑같아. 조합인데 중복이 가능한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묶으면 조합이 되었습니다. 맞죠? 여기다가 중복을 허용하여서 뽑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기호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NCR이 조합이었잖아. C 대신에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호모지니어스라는 약자를 따서 H를 적습니다. 이렇게 됐죠? 저게 중복조합의 기호예요. 그런데 이거 중복조합은 첫 번째는 알아야 될 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 이거를 조합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 됐죠? 일단 이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고 걔를 조합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쌤이 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뽑기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C2니까 세 가지죠. 근데 그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AB, AC, BC 이렇게밖에 없지. 그런데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이거를 중복해서 두 개를 뽑기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방금 했던 AB, AC, BC도 들어가겠지만 똑같은 거 뽑을 수도 있다면서. 총 몇 가지? 6가지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열하지 않고 지금은 3개니까 나열 정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A, B, C, D 라고 해서 중복을 해서 3개 뽑자라고 하면 와, A, B, C, A, B, C 다른 거 3개 뽑는 거 6가지 있겠지? 똑같은 거 2개 들어가면 A, A, B, A, A, C, A, A 그럼 똑같은 거 3개 되면 야, 이거 뭐 좀 많은데? 그냥 나이가 푸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으로 바꾸는지를 좀 볼 건데, 자, 참고로 요 지금 쌤이 설명해주는 요 과정이 이해되시면 받아들여 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그렇다라고 넘기셔도 돼요. 어차피 저걸 공식처럼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공식처럼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이거를 여기에 가상의 칸막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말고 그 안에 제대로 구역을 하는 칸막이가 있다고 표시해볼게. 여기에 그 칸막이를 한번 표시해볼게요. A 뒤에 칸막이 있었을 거고 B 뒤에 칸막이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A 뒤에 칸막이 있고 C 앞에 칸막이 하나 있을 때가 이번에 이렇게 생겼겠죠. B 앞에 칸막이 하나 있었고 B 뒤에 칸막이 하나 있을 때가 이렇게 생겼겠죠. A 뒤에 칸막이, A 뒤에 칸막이 이렇게 생겼겠죠. B 앞에 칸막이, B 뒤에 칸막이, C 앞에 칸막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맞지?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잘 봐요. 지금 이 6가지를 좀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4칸이 있을 때 잘 봐. 칸막이가 들어간 거 보게 되면 요렇게 들어간 거 됐죠? 요렇게 들어간 거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칸 보여요? 여기 보이죠? 맨 첫 번째 칸이랑 맨 뒤에 칸, 네 번째 칸, 그 다음에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버리,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뭐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칸막이를 표시하고 나서 보니까 4개 중에 칸막이 2개 들어갈 거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맞니? 맞니? 그러니까 얘들아 말이 지금 이 녀석의 경우를 내가 포함하게 표현해보게 되니까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거기다 뭐 적어요? 칸막이 집어넣으면 똑같지? 얘들아 말이 요 자리를 이렇게 나열하고서 보니까 칸막이 위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면 잘 말이 요거 봐 거꾸로 가본다. 야 거꾸로 가볼게. 요렇게 돼 있어. 앞에 칸막이 2개 돼 있으면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될까? CC 들어가야 된다. 칸막이를 처리하면
맞지? 칸막이 둘 사이에 뭐 들어가야 될까? B 하나 들어가고 C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이거 안 보고 맞춰보는 거야. 봐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칸막이 있고 뒤에 칸막이 있으면 B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뒤에 칸막이 생기려면 앞쪽에 A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뒤에 칸막이 있으면 여기 C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B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A랑 A가 뒤에 있어야 뒤에 칸막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맞춰지죠? 맞지? 아, 그럼 결국 이 녀석들은 칸막이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로 집행할 수 있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뭐로 표시할 수 있냐면 이거를 저기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내는 이 중복조합의 기호로 쓸 수 있다. 이 2개가 같은 녀석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어떻게? 이 숫자 4라는 게 어떻게 나왔죠? 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4개잖아. 왜 전체가 4개야? 내가 지금 뽑아야 되는 2개랑 칸막이 개수 2개 아이가? 맞아요? 뽑아야 되는 문자 2개랑 칸막이 2개 아이가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뽑는 거. 이건 몇 개? 칸막이 개수. 됐죠? 그럼 그 뒤에 들어야 되는 건 뭔데? 이게 뽑는 것의 개수. 됐죠? 그럼 얘들아 말해. 이 원리를 알면 잘 봐. 내가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처럼 칸막이랑 포함한 방을 만들고 싶어. 방이 총 몇 개 해야 될까? 방이 총 몇 개 해야 될까? 7개. 왜? 빨리. 하나, 둘, 셋, 넷, 뭐가 5개가 있어. 그럼 칸막이 일단 몇 개 생겨야죠? 4개 생겨야지. 맞지?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 몇 개야 지금? 3개제. 2개 합치면 앞에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뽑을지 고르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저거를 조합으로 바꾸자면 잘 말해 얘들아. 전체 n개가 있어. 그럼 칸막이 개수가 몇 개 될까? 그거보다 하나 적은 n-1 되겠지. 됐나? 그리고 뽑아야 되는 녀석 전체 r개가 있겠지. 그 중에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고? r개 뽑는 거랑 똑같다고. 저걸 조합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원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봐.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어쨌든 이걸 외워야 돼. 매번 할 때만 할 수 없잖아. 칸막이 몇 개 뽑아야 되는 거. 칸막이 몇 개. 이걸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유도리 있게 하자면 잘 들어봐. 뭐냐면 여기 H라는 녀석 안에다가 우리 눈에는 마치 홀로그램처럼 -1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 뭐 적으면 n 빼기 1r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5H4라고 있다라면 5 빼기 1 더하기 4 8H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외워주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중복조합을 일단 외워보실 수는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중복조합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그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쌤이 조금 왜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필수예제 8번 같은 문제들도 중복조합을 이렇게 저 아까 저처럼 부정방정 형태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걸로도 보여드릴 거거든.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가볼게. 너무 대표적이거든요. 아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서는 최단 거리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했잖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방정식도 중복조합이라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문제를 만들면서 가보도록 할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도록 하는 부정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여기에서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쌤이 요걸 줄여서 음화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끼리는 음화정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 음이 아닌 정수. 부정방정식의 핵심은 음화정이다. 음화정이 되는 부정방정식이라면 무조건 바로 중복조합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얘들아 말해. 여기 중복조합을 한번 잡아내. 여기 해를 한번 잡아내 볼게. 이거 10되는 거 아이가? 맞지?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 아이가? 그게 몇 가지냐 물어보는 거잖아. 저걸 만족시키는 해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마치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발발해? 선생님 이거는 지금 여러분 바닥에 A, B, C라는 돌멩이가 쭉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모양이 똑같은 검은색 돌멩이, 모양이 똑같은 흰색 돌멩이, 모양이 똑같은 빨간색 돌멩이가 있는 거야. 야, 그중에 10개 가져가 이런 거야. 근데 모든 색깔을 다 가져가야 될 필요는 없어.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었으니까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똑같은 거 여러 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인 거야. 됐지? 반드시 다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 경우가 뭐냐면 몇 개가 깔려져 있어? A라는 돌멩이, B라는 돌멩이, C라는 돌멩이 있으면 A 몇 개? 3개 가져가고 B 몇 개? 5개 가져가고 C 몇 개? 2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몇 개 뽑는 거야? 10개 뽑는 거지. 맞나? 근데 똑같은 걸 뽑아도 되지. 똑같은 걸 뽑아도 되는 거지. 몇 개 중에? 3개 중에 똑같은 거 10개 뽑으세요. 이 말은 똑같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중복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빼면 돼. 그러면 CBC 컨비네이션 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면 음화정이 되게 되면 중복조합을 부정 방식을 바로 중복조합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들 바꿔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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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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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뽑아낸 거랑 똑같은 거야. 됐죠? 깔려져 있는 거. 자, 우리 이거 아주 다르게도 많이 바꾸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데 이번엔 그 변수를 좀 바꾸는 거야. 자연수라면요. 응? 자연수니까 얘가 1부터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씩 떼면 되는데 자, 쌤이 이제 치환이라는 스킬을 조금 쓸 건데 왜냐면 음화정이 되어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뽑는데 A 하나도 안 뽑아도 되잖아. B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 0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야 되거든. 그럼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라.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시킬 거야. 왜? 그 새로운 문자가 음화정이 된다라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공식처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 봐. 쉽게 해서 A, B, C는 1, 2, 3을 말해. 이렇게 해야 여기 A고 A 프라임이라고 되면 얘가 1, 2, 3, 4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부터 되면 0이 되고 얘는 어떻게?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하나씩 빼면 되는 거 아이가? 쉽게 해서 A 프라임에다가 하나씩 더해주면 요거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얘는 0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얘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1대1로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잘 봐라. 이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되는데 3이 넘어가면 7이 되지. 이건 뭐야? 음화정으로 음화정으로 주어져 있는 부정방식이 나온다.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7개만 뽑으면 돼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되니? 물론 얘들아 자연수라면 이런 건데 괜찮아. 봐. A라는 걸 또 하나 뽑아놨어. B라는 것도 하나 뽑아놨어. C라는 것도 내가 하나 쟁겨 놔놓을게.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남은 7개는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지. 사실 이렇게 바로 가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 좀 이따 다른 거 가지고 범위 잡아내는 치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잡아낸 건데 자연수 정도면 그냥 한 개 가져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든 뽑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일단 정리 좀 한번 하고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패턴은 저게 범위가 조금 더 지랄 같아지면 자 A가 요렇게 자연수 이렇게 되면 물론 뭐 떼고 아까 전처럼 몇 개 떼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치환이라는 스킬을 조금 자꾸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때도 A를 A 프라임 B를 B 프라임 C를 C 프라임이나 세 문자로 바꿀 거야. 왜? 우리의 핵심은 이 세 개를 뭘로 만드는 거? 정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확인하고 싶으면 생각 아까 했다시피 이렇게 적어봐 얘들아. 이게 2부터 시작하고 3부터 시작하고 4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0부터 시작하고
이런 숫자로 매칭이 되는가라는 걸 맞춰보면 돼. 그럼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갖다 붙이시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저거 4 빼면 6이 이렇게 되시면 되나? 그래서 이거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 뽑는 거. 사실 이거 이상 되는 건 쉽다고. 어떻게 하면 돼? 먼저 빼면 되죠. A를 2개 떼놔놓고 B를 하나 떼놔놓고 C도 하나 떼놔놓고 나머지 한 6개 마음대로 주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예를 들어서 뭐 3 이상, 4 이상, 1 이상이라고 하면 3개, 4개 하나 떼버리게 되면 남은 거 2개밖에 없지. 2개 가지고 골라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치아를 연습하는 거 쉬운 데인데 연습하는 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도 밑에 풀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어준다라면 자, 봐. 이때 그러면 A, B, C라는 녀석은 요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인 겁니다. 자, 잘 봐. 지금 여기가 A고 A 프라임이잖아. 이게 2, 4, 6, 8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0이 되려면 2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라고 해서 1에 틀리면 틀리게 돼. 왜냐면 잘 해봐. 여기 음화정이니까 1 들어가야 되지. 1, 2 더하면 아니잖아. 맞지? 얘도 어떻게 돼야 돼? 2 간격씩 나야 돼. 이게 나중에 대수 배우시면 수열 배우시면 등차 수열 되거든. 그래서 공차의 개념 2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이건 2칸씩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이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정리해주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6 넘어가면 4가 되고 4를 2로 나눠주게 되면 2가 되고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어렵게 이렇게 2개 뽑아내는 방법.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에는 6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할까? 요거인 정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까 이상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잖아. 요런 것들 때문에 치마를 연습해 두시면 조금 좋거든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A, B, C 똑같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되었을 때 물론 바꾸는 목적은 얘가 뭐가 되는 거 정이 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처럼 매칭시켜봐. 얘는 3, 2, 1, 빵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얘는 빵인 거잖아. 그럼 빼기 뭐 하면 돼? 3 하면 되는 거네요 라고 하게 되면 잘 봐. 확인해 보라고 맞는지 1 집어넣으면 3 빼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하네? 왜냐면 아까 쌤이 짝수 때도 뭐라 해서 2만큼씩 늘어난다 했지. 그럼 얘를 말해 얘는 1만큼씩 줄어들고 있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1만큼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여기다가 이 등차를 좀 알면 훨씬 편한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차가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됐죠? 저기다가 여기다가 A에다가 넘어가게 되면 맞죠? 여기다가 빼기 3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더하기 3이 돼요. 이거 3 더하기 3 미안 선생님 잘못 붙였다.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기 3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간격이 아까는 요 이렇게 된 거는 1만큼씩 커진다는 뜻인 거고 요건 뭐야? 2만큼씩 커진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만큼씩 줄어든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요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고 집어넣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9 먼저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3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아내는 방법 이렇게. 아니 아까 여기 4라고 했는데 이게 4라고 했네. 그럼 이게 더하기 4라고 했지. 맞지? 4니까 잠깐만 하면 이게 얼마고? 10이잖아.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플러스 4가 되겠다. 3개 중에 중복해서 4개 뽑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죠? 이렇게 적었으니까. 됐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 변수들을 음화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음화정으로 바꿔내는 요 요령을 조금 터득할. 여기다가 이제 다른 정보까지 또 더 입혀.
제일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이 지금 교육과정 말고 여러분 말고 지금 이제 고3 애들 말고 그전 교육과정까지 확통문제에서 거의 매해 부정 반응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제될 거예요. 기출 데이터가 많단 말이야. 여러분 시험 대비가 참 좋은 파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부러 깊숙하게 다 이것저것 많은 케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중복조합에 나오는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등식이 따로 주어져 있다면, 자, 위에 걸 푸는 방법은요, 아래 걸 푸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거는 우리가 순열 조합 단원에서 해봤는데 이거는 조합으로 끄집어냅니다. 됩니다. 숫자가 2, 3, 4, 5 중에 뽑아낼 수 있으니까 4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골라내면 된다. 등호가 없는 부등호는 역할이 내가 뽑기만 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의 특성 때문에 뽑아내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얘들은 뭐지? 같은 숫자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 3, 4 뭐 예를 들어서 2, 4, 5 이런 거 뽑을 수 있는데 2, 2, 3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뽑을 때 뭐 할 수 있다? 같은 것도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그래서 저기 있는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호가 나오면 중복 가능의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숫자가 몇 개예요? 6개 중에 몇 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의 문제들을 조금 확장을 시켜가면서 나올 만한 것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어진 녀석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등호가 있기도 하고 등호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어 쓰기도 해. 한쪽엔 등호를 두기도 하고 한쪽엔 등호를 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 등호의 의미는 여기에는 이 부등호랑 등호가 같이 들어있다는 말인 거거든. 이 케이스를 나누어 주시면 돼요. 자, 저기서 이 안에는 요 의미도 들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합쳐 적은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숫자 몇 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걸 테니까 4가지 경우라고 답하면 되겠고,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생겨? BC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거야. 뽑으면 하나야. 그러니까 몇 개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2개 합치면 얼마 돼요? 10가지. 이렇게 한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하나면 이런 게 가능한데 만약에 2개, 3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둘 다 등호 없는 거, 한쪽만 등호 있는 거, 이쪽만 등호 있는 거, 둘 다 등호 있는 거, 케이스가 너무 많이 분류가 되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 얘들을 등호가 이 녀석으로 모두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봐. 1이잖아. 여기 A라는 녀석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1부터니까 이게 얼마부터 가능하단 말이야? 2부터 가능하지. 여기는 이 숫자들은 내 처음에 있는 숫자랑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봐라, 얘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돼. 이렇게 A에서 1을 뺀 숫자, 우리가 나중에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A'이라고 한다면 봐라, A'I 결정되면 A도 하나로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빼기 1을 해도 상관없죠. A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린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1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A가 몇 개, A' 몇 개로 찾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아지게 되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여기 B라는 녀석은 시간 숫자를 생각해봐. 여기 1이지? 그럼 요건 2부터 시작할 수 있지? 요건 3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얼마를 빼야 맨 앞에랑 똑같아져? 2를 빼면 맨 앞에 숫자랑 똑같아지게 되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녀석을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 이렇게 저기 시작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C라는 녀석은 원래 여기 2고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얘는 3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2를 빼주면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똑같아지는 거 맞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맨 끝에 있는 숫자도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에 지금 1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2,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얘는 4부터 가능한 경우일 거 아니야.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럼 걔도 뭐 해주면 돼? 빼기 3 해주면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똑같아질 수 있지.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얘들아 봐. 이 녀석을 우리 뭐라 적고 B 프라임 이 녀석을 C 프라임이라고 잡아준다라면 결국 여기서 이 경우는 1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3까지라고 두게 되면 여기서 결정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나오는 경우의 수로 해석해 볼 수 있지. 근데 우리 아까 A 프라임이 나오면 뭐가 결정된다고? A 값이 결정된다고. B 프라임이 나오면 B까지 결정된다고. 무슨 말인지 끝났네. 그럼 결국 이 경우에서 우리가 남아낼 수 있는 종류는 총 1, 2, 3, 1, 2, 3, 3가지 되지.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집어넣으면 돼? 3개.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2개 남는 1 빼면 53. 53은 얼마? 10가지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하나짜리라면 사실 위에 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라 여러 개가 나오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연습 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연습. 자, 쌤이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A, B, D, 자, E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나누는 거 케이스 분류가 많다라고 쌤이 방금 설명 다 했다. 그럼 이거를 등호 있는 걸로 바꿔버리자. 방금 했던 것처럼. 얘가 10개면 얼마부터? 2부터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숫자를 갖다 주려면 그렇죠. 1을 빼면 되는 거네. 됐죠? 얘도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이 가능한 거지. 그럼 얘도 뭐만 빼면 돼? 1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요게 1이고 요게 2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얘는 몇부터?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얼마를 빼주면? 2를 빼주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제 따져도 되는데 등호가 없는 데는 1만큼씩 더 빼주면서 계속 등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나중에 해보시면. 자 근데 요게 1부터 시작하죠. 요게 2부터 시작하죠. 얘는 2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아니지 잠깐만 요게 2부터 시작하고 요게 3부터 미안 쌤 숫자 바꿔버렸다. 2부터 시작하고 요게 3부터니까 2 빼기 됐죠? 봐 요게 2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너희는 3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너는 4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를 빼주면? 3을 빼주면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너희 녀석 어떻게 해? 요게 1부터 2부터 시작할 수 있고 3부터 시작할 수 있고 4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얘는 5부터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5에서 1이 되면 4를 빼주면 되지. 10 빼기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마치 다른 문자로 바꿨다라고 친다라면 이런 느낌인 거지. 이 프라임 6 이렇게. 그러면 쉽죠? 숫자는 몇 개? 1부터 6까지 총 6개. 6개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중복해서 5개 뽑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개 다음에 11, 11에서 1 빼면 10, 10, 15가 이 녀석의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조금 요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들도 좀 자주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건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건데 됐죠? 이게 음화정이라고 치면 A, B, C가 0이 되는 경우 A 더하기 C가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푼다고. 적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잘 봐. 적어도 괜찮아요. 옆에 케이스를 이해하려면 이거 다 구하면 되는 거 아이가? 3H빵, 3H1, 3H2, 3H 쭉쭉쭉, 3H6 이거 나중에 뒤에 이 함의 성질이라는 것까지 배우면 규칙성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됐니?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부정 방정식처럼 바꿔볼 수 있다. 내가 이 녀석을 6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올게. 그럼 잘 봐. 요렇게 만족하는 부정 방정식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D가 0일 때 근거하는 거다.
이건 D가 무엇일 때? 1일 때, 6이 안 돼. 6이고 요게 5일 때. 맞지? D가 얼마일 때? 4일 때. 이 D가 얼마일 때? 빵일 때 각각 구하는 아이가? 마치 이 부정 방식 푼 거랑 똑같은 해 아이가 지금. 과정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뭘로 이렇게 부정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쌤 안 적었는데 조건은 음하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바로 풀 수 있지.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6개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적어버리면 바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케이스 분류 안 하고도 풀 수 있다. 대체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다음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8번. 8번을 보시게 되면 학생 A, B, C가 있고 같은 종류 과자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 과자 6개. 얘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경우 그때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받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종류가 같은 거거든. 근데 나누어주는 대상은 서로 다른 게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 과자 6개를 서로 다른 색깔이 다른 세 접시에 나눠 담았으면 똑같은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같은 종류의 것을 다른 종류에다 나눠 담는 거, 이게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일단 여기 첫 번째. 그런데 여기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지. 받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뭐에 대한 케이스면 정이야. 자, 쌤이 이거를 부정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각각 A, B, C라는 학생이 가져가는 과자의 개수를 쌤이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볼게. 그럼 그게 합쳐서 몇 개 돼야 된다는 뜻이야? 6개. 맞죠? 근데 받지 못한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A, B, C가 뭐라는 뜻이야?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하정이죠. 맞죠? 그러면 몇 개가 깔려져 있어요? 3개 깔려져 있는데 중복을 하면서 몇 개? 6개 뽑아내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되니? 바꾸면 훨씬 조금 쉬운 느낌으로 가시게 되죠. 뭐 물론 이걸 딱 보자마자 3개를 6개 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헷갈리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렇게 부정 방식으로 바꾸는 요령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정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 계산까지 가도록 할게요. 2개 다음에 9, 9에서 1 빼면 8, C, 6일 테니까 8, C, 2랑 같을 거고 총 28가지. 됐죠? 두 번째는 과자를 적어도 1개씩 과자를 적어도 1개씩은 가져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저기 있는 걸로 바꿔보자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 적어도 1개씩 가져가라는 건 A, B, C가 뭐라는 뜻? 그렇죠. 자연수라는 뜻. 자연수가 되었을 때 뭐 하겠지? 그냥 하나씩 줘버리다 생각해. 한 개씩 줘버렸어. 그러고 나면 마치 몇 개를 3개 다시 뽑는 거, 3개를 다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요 녀석은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방법. 2개 다음 6에서 1 빼면 5C3, 5C2랑 같을 테니까 10가지 이렇게씩 가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자, 필수예제 9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x 플러스 y 더하기 z에 대한 6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앞으로 쌤이 이렇게 다항식이 나오게 되면 쌤 앞으로 저거를 계속 바구니라고 많이 읽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 6개. 저 다항식이라는 건 바구니가 6개 있는 거야. 대체 그 바구니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 내가 X라는 걸 꺼냈어. 여기서는
y라는 걸 꺼냈어. 여기서는 x라는 걸 곱했어. 그리고 여기서 항이라고 당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무건의 약속이 뭐야? 얘들끼리 곱하라. 그래서 뭐 x가 제곱, y가 3승, z가 1승 이렇게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 총 바구니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 6개의 바구니가 있는 거지. 내가 x, y, z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다른 걸로 바꾸면 뭐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데 각 바구니마다 사과, 당근, 오렌지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6개 바구니를 꺼내서 각각 과일을 하나 꺼내서 내가 혼합 주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제 말 이해되니? 근데 이게 꼭 항에 대한 개념으로 갇혀있지 말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결국 x, y, z랑 뭔가 알맹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꺼내도 되는데 같은 것을 꺼내도 상관없다라는 말. 똑같은 걸 꺼내야 된단 말이네. 다시 깔려있는 게 지금 몇 개인 거야? 최종주가 깔려있는 거지. 나는 몇 개를 꺼집어내야 되는 거야? 6개 중복해서 이거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주게 되면 8개 중에 6개, 8개 중에 2개를 되니까 28가지.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건 필수예제 10번. 한 번이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 요거 깊게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정방정식은 이렇게만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주 특별한 다른 조건들을 막 섞어가면서 좀 더 복잡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됩니다. 근데 기본은 제대로 하셔야 돼. 자, 거기 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7이 되고 이렇게. 그걸 풀고 싶은데 첫 번째는 x, y, z가 무엇일 때 정일 때 볼 필요 없다. 종류 몇 가지? 3가지. 몇 개 뽑는 거야? 7개 뽑는 거야. 됐죠? 그러면 2개 합쳐주면 10에다 몇 개 주면 97, 92랑 같을 거고 94, 36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 됐죠? 다 두 번째, 이 녀석이 무엇일 때 조건이 변수가 자연수라고 되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하나씩 줘버리라고요.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을 각각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3개 줘버렸으니까 몇 개 남아있는 거야? 4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 그러면 3개 중에 중복으로 하락해서 4개를 꺼내는 방법일 거고 2개 다음에 7, 7에서 1 빼면 64 62가 되면 되겠네. 정답은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번 합시다. 자, 필수예제 11번. 자, 우리 필수예제는 간단하게 기본 원리만 묻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묻습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는 우리가 순열조합부터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것저것 조건들 많이 주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랑 j가 서로 다를 때 f, i, f, j가 서로 다를 때 우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린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불렀었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첫 번째 계할 수 있는 게 5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물론 5P3이라고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60가지. 두 번째, 그 다음에 i랑 j가 요런 대소관계가 있는데 너희들의 함수 값도 요런 대관계 성립한다라면 이때는 뭐 생각해야 돼? 크기는 조하고 등호가 없을 때는 크기의 결과에 대한 건 내가 정리한 나열하는 게 아니야. 뽑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다시 5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공수일에서 순열조합 단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정답이 10가지. 이제 거기에다가 i랑 j가
요런 대소 관계라면 FI의 결과랑 FJ의 결과가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 등호가 붙어 있는 거. 네가 1로 가면 나도 1로 갈 수 있고 네가 2로 가면 니도 2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결과가 같아질 수 있다. 결국 중복할 수 있다.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뭐 하도록? 중복하도록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합쳐주게 되면 5, 1 빼면 8이니까 7, C, 3 이렇게. 됐죠? 7, 6, 5, 3, 1 나눠주게 되면 정답은 35가지. 됐죠? 함수에 있으면 요거 이렇게 안 나온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F 이너지라고 F4는 짝수고 뭐 어쩌고 다른 조건들 줄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이거까지 못 풀면 해볼 건덕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오케이? 요까지 또 정리 한번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